네, 안녕하세요. 생애 자산관리 스쿨의 표인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하면서 솔루션을 함께 제안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충환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말씀하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리단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35세의 자영업자 김다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식당이 유명세를 타면서 장사가 잘 되어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생기게 되었고 소득이 불규칙했지만 매월 12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어 보여 적금을 들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목돈 5천만 원과 매월 120만 원씩의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0년 뒤 3억 원 정도의 결혼 자금을 만들고 싶은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네, 10년 후 결혼자금 3억 원이 목표인 김다음 의뢰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묻고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돈 5천만 원은 연 7.2% 복리로 운영하면 10년 뒤에 1억 원이 되고요. 월 120만 원의 적립금 역시 연 7.2%의 복리의 정리식 펀드로 10년을 운용하면 약 2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7.2%의 복리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0년 후 3억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2%가 아니라 복리 7.2%입니다. 아, 예, 복리 7.2%. 7.2% 하니까 저희 알고 있는 72법칙 그렇죠.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72법칙은 복리의 중요한 법칙으로서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 나누기 내가 가진 상품의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시간, 이게 나오는 공식이죠? 예, 맞습니다. 수익률과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72 나누기 시간은 수익률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건 72 나누기 내가 뭐 10년 만에 하고 싶다. 그러면 72 나누기 10 하니까 7.2%로 계산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2% 복리 수익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연 7.2%의 평균 복리 수익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주식형 인덱스 펀드로 운용한다면 사실 또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기도 합니다. 네. 와튼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가 최근 90년간 물가를 차감한 주식의 장기 연평균 실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약 연 7%였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서 손해도 나기 쉽지만 주식은 단기에 매수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이고요. 네. 투자자가 주식에 꾸준히 장기 투자했다면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고도 연 7%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냈던 거죠. 아, 그럼 꽤 높은 수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네, 그러면 1억 원 만들기는 장기 투자 7.2% 복리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월 120만 원으로 10년간 2억 원을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을 때 흔히 가입하는 상품은 적금 아니면 정식 펀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맞죠. 저희가 미래 목표 자금 만드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답은 적립식 펀드에 답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정식 펀드는 투자 시점을 분산해 주고요. 그다음에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목돈 만드는데 정식 펀드보다 더 좋은 상품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저희가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 평균화 효과인데요. 매번 똑같은 액수를 투자하는 정식 투자의 경우에 시장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요. 낮을 때는 많은 수의 주식을 사게 되니까 평균적인 매입 단가는 낮아지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적립식 펀드의 또 다른 장점 뭐 몇 가지 더 꼽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투자의 시점을 분산해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5천 원일 때 300만 원어치를 모두 샀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잘못 잡아서 2만 원일 때 사면 크게 후회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는
타이밍에 따라 과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정시펀드는 투자 시점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니까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적립식 펀드의 장점 두 가지는 투자 적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자들한테 실은 일반인들이 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투자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네. 있게끔 도와준다. 이게 두 가지 장점이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장점만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단점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정시 펀드는 투자 상품이기에 단기로는 손실 위험이 있고요. 기대 수익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네, 단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또 그걸 극복할 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 중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으세요. 투자의 잡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투자 상품 비중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100- 나이 법칙이죠. 네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재테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젊은 자영업자의 재테크, 장기 투자와 복리의 마법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도 재테크도 함께 챙기셔서 인생 목표를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충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